네, 안녕하세요. 오독입니다. 네, 주말간 아주 이슈가 또 정리가 됐죠. 이미 그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는 이미 그 상호 관세에서 잘못 적용된 거를 이제 소급 적용하는 단계고, 반도체와 스마트폰 관세는 이번 주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갔던 부분을 되돌렸는데, 다행히 이제 그 저번 영상, 바로 전 영상에서 19,000, 19,100 부근에서 한번 지지를 받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냐, 뿌리장에서?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여기에 갭이 있죠. 지금 완전한 호재인 상태에서 조금 꺾인 다음에 들어가는 거면은 괜찮은데,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갭을 충분히 메울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지금 여기 18,700을 지지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리테스트를 하러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리스크를 지금 당장 이 불확실성에서는 항상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보다는 그냥 못 먹더라도 좀 안전하게 가자라는 추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요일날 저와 같이 그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엔비디아나 테슬라 사셨던 분들은 엔비디아가 현재 한 8% 정도 수익일 거예요. 엔비디아로 따지면은 뭐 16% 되겠죠. 아마 지금 엔비디아가 115 부근에 있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첫 번째 타겟이 120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으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다 개인 선택입니다. 꼭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군가가 한다고 해서 따라 사는 건 어차피 나중 가면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벌지 몰라도 결국에는 잃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 판단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이 주식시장에선 살아남을 수 있다. 오래 살아남으시려면 단기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려면은 자기가 스스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말을 따르면 결국 그 책임을 그 사람한테 전가를 하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나는 120까지 끌고 가겠다라고 하시면 이 120까지 끌고 가시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300까지 끌고 가겠다 하시면 300까지 끌고 가는 거고, 그런 거는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지수들을 확실히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반도체가 좋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기 반등을 일단 19,500에서 650 한번 꺾이고 올라그런다고 하면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겠죠. 19,400에서 500으로. 네, 이 부분을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반등의 끝이 저는 여기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만까지도 갈 수 있다. 이 사고관세의 시작 부분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 피보나치 배열로 첫 번째 파동을 185 했을 때 2만 부근이 618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호재가 떴다고 하면 786, 2만 1000까지도 갈 수 있었겠죠. 여기를 돌파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여기 부딪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조금 더 간다면 2만인 거죠. 그래서 꼭 여기 부분에서는 이절 하고 기다리자. 어차피 결과적으로 상승 전환을 하든 베어마켓 랠리에서의 이어지는다고 해서도, 제가 6월까지, 최소 6월까지는 어떻게 될 것, 배에서 변동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절하고 기다리는 거, 빅스가 튈 때까지. 그래서 쳐가지고 많이 하면은 다시 사고 또 먹고, 이런 식으로 그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수익을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뭐 선물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 지금 들어가서 이제 수익을 조금 볼 수 있겠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선물로 보면서 상황을 할 거고, 이 현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을 기다려 보자. 좀 그러니까 내려온다고 하면은 이제 좀 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번 반등은 여기서 지금 끝날 것 같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여기까지 한번 프리장으로도 찍고 왔기 때문에, 그 위켄드 나스닥으로 한번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 짧게라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또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네, 아셔야 될 거를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지금 미국 부채 한도가 36조 달러예요. 근데 지금 현재 35.5조 달러까지 썼습니다. 그러면 0.5조 달러밖에 쓸 돈이 없는 거죠. 트럼프가 6월까지. 그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 디폴트다. 그 정부 직원들한테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폴트가 나오기 전에 부채 상한 한도를 늘려야 되는데, 부채 상한 한도를 늘려봤자 뭐 별로 안 늘려줄 거다. 한 37, 38이겠죠. 그러면 또 쓸 돈이 없는 거예요. 트럼프 정부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이제 돈을 써야 뭐라도 할 텐데 돈이 없으니까 또 타임어택인 거죠. 디폴트에 대한 타임어택. 그럼 또 이제 민주당과 또 싸워야 되니까, 이제
이대로 가다가 결국 터진다는 거야. 그래서 저 도치로 정부 지출을 감소를 하고 관세 정책을 세수를 증가를 해서 정부 쓸 돈을 걷어가지고 정부에 쓸 돈을 만들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지금 취지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관세 정책은 인플레이션 증가를 절대 못 막는다. 이제 경제 원칙이죠. 네, 이거는 트럼프도 모를 리가 없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증가를 못 막는다. 하지만 미국 자체에서는 오일 가격 하락을 만들고 감세 정책을 통해서 기업 그 가격 정가를 좀 억제를 하려서 이 인플레이션을 억제를 하겠다라는 거지 인플레이션을 막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관세로 인플레가 증가되고 국채 금리를 하락을 만든 다음에 이 돈의 가치를 좀 떨건다. 그래가지고 이 부채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하겠다라는 게 의지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같이 아프잖아요. 관세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이 전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도 똑같지만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인플레를 그러니까 이 전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하면은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이 돈이 미국 주식으로 흘러 들어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돈을 풀어라 이거야. 미국에서 돈을 이제 못 푸니까. 하지만 지금 국제 반격을 당해서 깨갱한 상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들어갈 건데 이 과정이 좀 지저분할 것 같다.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지금 시진핑 이 중국이 예전 그 2018년이랑 다른 상태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프더라도 트럼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중국은 최대한 좀 버틸 것 같아서 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예전처럼 빨리 끝날지 아니면 더 길게 갈지 이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베어마켓 랠리가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하고 다시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하고 하락을 한 이런 걸 베어마켓 랠리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기술적 반등 안에 있는 건데 이 베어마켓 랠리가 끝나려면은 일단 지금 16,600 부근이 저점이죠. 이 저점을 안 깨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반대 2만까지 올라간 다음에 다시 조정을 오더라도 이 라인을 깨지 않고 버텨주거나 아니면 전저점을 깨고 살짝 깨고 올라올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전저점을 살짝 깨는 순간 이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위험이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올라갔다가 안 깨고 다시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다시 부딪히고 또 내려올 수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1차 반등 자리, 만약에 이번에 19,500에서 끝났다면 19,500이 될 거고, 2만에서 끝날 거면 2만에서 될 겁니다. 그럼 이 라인을 다시 돌파하고, 여기를 지지하고 올라가야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거죠. 베어마켓 랠리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뚫었다가도 다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0.786 보고 2만 1000 부근까지 갔다가 다시 또 내려온다고 하면은, 또 위험이 있는 거죠. 하지만 또 여기서 어느 부분에서 또 지지를 받고 전환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추세가 그러면은 그 라인에서 또 새롭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추세를 다시 이탈하지 않는 한 베어마켓 랠리는 이제 그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베어마켓 랠리가 끝났는지 아니면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지 베어마켓 랠리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지는 지금 판단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베어마켓 랠리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이제 주말간 내용을 정리를 드리면 반도체 스마트 관세 부분이 얘기가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나았다. 안 나오는 게 나왔으면 스물스물 그냥 그 기술적 반등이 이어질 건데 괜히 기대감을 부어서 위켄드 나스닥이 이미 올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게 생겨버렸어. 불확실성. 어떻게 될까? 반도체나 스마트폰 관세가 어떻게 되지? 라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매수세가 줄어든다. 저희도 지금 살라고 했다가 좀 움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 움찔은 이거 보고 이제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행인 거는 이번 주 안에 아이폰에 이제 곧 발표될 거지만 약간 유연성이 있을 것이고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연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는지도 봐야겠고 관세율을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은 봐야겠다.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차라리 좋게 나올 거면 좋게 나오지 이렇게 나왔다가 불확실성을 만든 거는 사실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일부 기업에서 유연성 특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스마트폰일 것 같아요. 스마트폰 애플한테는 좀 희소식일 것 같고 하여튼 또 안 좋게 나오면 시장이 반발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시장이 안 좋은데 뭐 엄청 안 좋게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적당하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시고 다시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흔들릴 거는 이제 뭐 애플이나 반도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18,800 아래쪽에서 좀 매수를 잡을 생각입니다. 좀 떨어진다고 하면은 어떤 경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 18,400 이 부분을 다시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겠죠. 좀 크게 되돌림이 나오고 나서 다시 갈 수 있다. 지금 당장 이렇게 갈진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되돌림 안에서 조금 안전하게 매수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 개인 취향입니다. 뭐 여기서 나는 좀 리스크를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저는 이 부분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떨궈지든 뭐 그냥 가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스스로 판단하시고, 최대 좋게 나와서 뚫는다고 하면 2만까지다. 그래서 이 기준점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개별 종목들이나 속스 이런 것들은 이미 그 기존 내용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기준점들을 중점으로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제가 오늘 이제 들어갈까 이제 멤버십 분들 말씀드렸던 이 종목이 TLT하고 TMF입니다. 지금 사실 이 국채 금리가 4.4, 4.5까지 너무 튀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기지 금리도 5%고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TLT, TMF는 20년물 추종인데 20년물 추종도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TLT 안전하게 하려면 1배수인 TLT죠. 그래서 단기 목표는 88, 90까지 하고 더 나아가 93, 95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TMF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채 금리도 불안정하잖아요. 변동성이 클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MF는 좀 짧게 먹는 게 낫다. TLT는 그냥 들고 가도 되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채권을 조금 하려고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에 불확실성이 좀 생겼고, 이 국채 금리를 더 떨구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더 떨구더라도 이 85까지 지금 이번에 지켜줬기 때문에 이 라인 선에서 여기가 깨진다면은 좀 심각한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주가도 무너져 내리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막을 거기 때문에 조금 지금 투자해서 좀 유리한 입지에 지금 위치해 있는 게 TLT, TMF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저는 그 포트폴리오 구성에 이 채권도 구성해 두는 타이밍이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TLT, TMF 접근하시는 분들, 저도 오늘 살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보시고 저 살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같이 사셔도 네, 수익을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까지 하겠고, 좀 너무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포모 투자, 뭐 추매 이런 거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 그렇게 안 하셔도 충분히 기회가 계속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6월까지 무리한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기존 그 레버리지에 조금 많이 오르면은 당연히 덜어내겠죠. 덜어내겠지만 조금 이제 애매하게 물타는 구간은 하진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새로운 계좌에서 조금 수익을 거두고 조금씩 수익을 걷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상으로 조금 이제 그 갈피를 잡으실 수 있게, 기준들을 잡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